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수 공천하면서 이른바 명룡대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출마를 저울질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이어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이뇨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인천 계양구를 찾아 원희룡 예비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뇨한 전 위원장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원희룡 예비후보와 함께 계양우체국 주변 길거리와 상가를 돌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유세 현장에는 원희룡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이천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도 함께했습니다. 이뇨한 전 위원장은 혁신위원장 시절 원희룡 예비후보가 험지에 가겠다, 희생하겠다 해서 고마웠다며 이를 보답하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희생하신 분을 도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희룡 예비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 을선거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로 이 대표가 계양 을에서 재선 도전에 나설 경우 이른바 명룡대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천 계양구에 잇따라 방문하며 원희룡 예비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서 계양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의 상대로 원희룡 예비후보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계양산 전통시장 등을 찾아 인천 계양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인천에서 바람을 만들어 전국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중앙당 일정을 소화하며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26일 이재명 대표는 인천 전세 사기 피해 일주기 현장 방문에 앞서 인천시당에서 최고위를 열고 국민의힘이 최근 내놓고 있는 총선 공약에 대해 대국민 정책 사기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의 통계에 의하면 무려 900조에 가까운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900조 있습니까? 점차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이른바 명룡대전 성사 여부를 두고 민주당의 계양을 공천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유재홍 전 인천시의원이 부평 갑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부평구 갑에 유재홍 전 인천시의원이 남동구 을에 신재경 대통령실 전 행정관이 1차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인천 13개 선거구 중 부평구 을과 계양구 갑, 서구 갑과 서구 을 선거구를 제외하고 9개 선거구에 경선 결정 혹은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앞둔 연수구 을과 남동구 을의 경선과 함께 나머지 선거구의 인선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도 같은 날 계양구 갑 선거구에 현역인 유동수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전체 13개 선거구 중 6곳의 선거구의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남은 7곳의 선거구 공천 작업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부천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기존 4개 선거구를 3개로 축소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경엽, 설훈, 김상희, 서영석 의원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인 인구 비례성에 어긋나며 지역 대표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행정구역과 생활문화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해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원칙은 인구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획정안은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부천의 4개 선거구를 3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의사 집단 행동에 대응해 도내 748개 야간 휴일 진료 병원 정보를
도청 누리집과 콜센터, 119 구급 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히 진료받게 하고 경증 비응급 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인데요. 해당 병의원들은 경증 비응급 환자 방문으로 응급실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심혈관, 뇌혈관 질환, 신경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등 5개 진료 과목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응급실을 갖춘 비상진료기관 현황은 도청 누리집과 응급의료 포털, 모바일 앱 응급의료 정보 제공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 엿새째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 경기 북부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진료실에는 큰 혼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전공의 67명 중 52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공의 77%가 사직서를 냈지만 100명이 넘는 전문의 인력을 활용해 의료 대란을 막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유일의 권역외상센터인 의정부 성모병원은 현재 전문의와 간호사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의료진의 피로도가 쌓이며 의료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가 재외동포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한인 문화타운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유럽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 한인 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한인 문화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나 산하공단, 공사 소유 부지 가운데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빠른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고국으로 돌아올 재외동포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의료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타운 인근에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내 몇 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송도 아메리칸타운처럼 개인별 부동산 매입 방식을 유지하되 계속 한국에 머물지 않는 재외동포를 위해 글로벌 타운을 콘도처럼 회원권으로 분양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지만 2,000명이라는 정원에 대해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 대학 총장이 요구했던 의대 증원 폭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의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안 마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료계도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해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요.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의사단체가 증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환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도 의료계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시 추가 모집에도 정원 만여 명이 당초 계획보다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지방권 대학에서 발생했으나 경기도의 경우도 대학 31곳에서 정원을 못 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5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시자료 분석 결과 지난 21일 기준 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전국 169개 대학이 13,100여 명을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권 31개 교는 618명, 경기 인천권 35개 교에서는 935명에 달했습니다. 학교당 평균을 계산해보면 서울은 19명, 경기와 인천은 각각 27명, 18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방권은 112명으로 서울과 경기에 비해 약 4배에서 5배 많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정시 미선발에 따른 추가 모집 인원과 비교하면 올해는 24%가량 줄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 감소세로 충원난을 겪는 대학들이 전화 통보 등을 통해 수험생들의 정시 추가 합격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가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철도 부지 상부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서울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 구상과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한다고 밝혔는데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한 구상안을 국토부에 제안하는 등 국토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서울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 지하화 실현 방안을 발빠르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명의 도용 차량, 이른바 대포차를 단속합니다. 대상은 경기도를 등록 기준지로 한 개인 소유 차량 가운데 책임보험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의심 차량 2,000여 대인데요. 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 또는 인도 명령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들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확보한 대포차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규제 지도를 제작해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남양주는 무려 8개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규제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해 규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경기도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보호기관으로 4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추가 지정 병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아주편안병원, 이천소망병원, W진병원 등인데요. 이에 따라 치료 보호기관은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은 마약류 사용자의 검사를 통해 중독 여부 판별과 마약류 중독자에게 외래 입원 치료를 수행합니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치료 접근성 및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모듈러 교실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과 모듈러 교실 설치업체에 모듈러 교실의 내진, 내화, 단열 등 법적 기준 준수와 모듈러 교실 설치 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는데요. 또 층간 벽간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과거 열악한 컨테이너 교실과는 다른 모듈러 교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추후 진행되는 사업 대상교의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노력을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시가 분야별 1인 가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천 1인 가구 포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인천의 1인 가구 수는 37만 명을 넘어 인천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시는 1인 가구 정책과 지원 사업 등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인 가구 포털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포털에는 정서와 주거, 안전, 건강, 경제 등 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춰 지원 사업을 분야별로 정리해놨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 창구를 마련해 가족센터 전문 상담사의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시가 송도 골든하버 부지에 글로벌 스파 리조트 테르메 조성을 본격화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4일 루마니아 테르메 리조트를 찾아 테르메 그룹과 투자 이행 확약식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테르메 그룹은 송도 골든하버에 스파 워터파크를 포함한 리조트를 조성하는 것과 올해 말까지 사업 부지 조사와 사업 계획 제출을 마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025년 6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